안녕하세요. 오늘 SNR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켰는데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금지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에 대비했을 때 우리 SNR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금지법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소비자가 안 갖고 발행자가 갖게 된 거냐? 미국 채권을 대규모로 사주는 발행자를 우대하는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 행정부가 왜 진행합니까? 미국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즉 이제 일본도 안 사주고 저기 중국도 안 사주고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내질 못하고 이자만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채권을 대규모로 사주는 발행자를 구한 거잖아요. 드디어 천재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 천재 법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줄 수 있는 이 발행자를 우대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우대. 단순히 저축하는 상품이 아니다. 이거는 발행자를 우대해서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미국 은행을 다 붕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샀는데 그 이자를 그걸 산 사람이 갖는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미국 은행에다가 돈을 넣겠습니까? 돈 넣을 걸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죠. 왜? 이자가 더 높잖아요. 미국의 보통 이자가 1, 2%예요. 예금 이자가. 보통 넣어놓는 거는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소비자에게 채권 이자를 주게 되면 미국의 은행들이 다 망한다라고 본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이거를 발행사는 우대하면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미국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 금지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if, 역사에 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한번 설정해 보는 거죠. 만약 소비자에게 주었다면 이 이자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100센트가 되게 보수적으로 볼 때 10배 정도 커질 거다라고 하는데 10배가 아니라 20배, 50배가 커졌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은행이 붕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은행이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 금지법을 만들어냈다. 예, 여기 제가 해놨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 금지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소유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알면 알수록 이제 이거를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심리가 발전할 거예요. 투자하고 싶은 심리라는 건 뭡니까? 이걸로 이자를 좀 받고 싶고 수익을 좀 올리고 싶다. 라고 하는 심리가 발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원래 그냥 DeFi라는 게 뭐예요? 이게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De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의 약자인데, 기존의 디파이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금융이 지금 현재도 확대 보급 중이에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스테이킹, 이게 이제 예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밍, 리커더디 풀, 스스로가 은행이 돼서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론, 오프라인에 있는 것처럼 대출, 이런 식의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 있는데 이게 점점 지금 확대 보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암호화폐를 사서 이걸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시장의 표가 업비트나 빗썸이나 혹은 외국 같은 게 바이낸스나 OKX나 이런 데가 아니라 중앙이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죠. DEX라고 해요. DEX. 여기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이런 식의 디파이 활동을 하는 게 20%나 돼요, 벌써. 물론 80%는 여전히 빗썸, 그 다음에 외국 가대 바이낸스. 근데 요 DEX에서 하는 게 벌써 20%나 될 만큼 이 시장이 컸어요. 이렇게 블록체인 금융이 확대 보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지만 점점 빠르게 크고 있어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보십시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이 앞으로 10배 이상 큰다고 하는데 이자를 안 준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막 운영해 보니까 이거 이자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막 확대 보급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 덱스나 이런 데 이렇게 넣잖아요. 스테이킹 하거나 어닝하거나 파밍 리커더티프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5.8% 이자를 지금 받고 있는데, 좀 더 파밍이나 리커더티프처럼 약간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건 연 기준으로 3000%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게다가 이자 금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자를 안 줘? 그러면 내가 이거를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서 이자를 받는 식으로 운영해 볼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큰 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은 디파이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큰 손들과 자본들이
디파이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드디어 블랙락이나 뭐 이런데 로빈후드나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큰 손들, 기관 투자자들이 디파이 관련된 금융, 스테이킹, 어닝, 파밍, 리커더 디플, 론 이런 거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무관심했거든요. 저런 걸 왜? 그래서 사실은 디파이 시장이 되게 영세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블랙락부터 로빈후드 이런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큰 손들, 자본들,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우리 디파이 할 거야라고 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디파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냐면은 이자금지법이 예를 들어요. 이자금지법 때문에 많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소비자들이 디파이 시장으로 진입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20%예요. 20%. 예. 그럼 이게 점점 뭐 50%, 80%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자를 안 주니까. 디파이로 올 것이다. 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돈벌이 해야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벌써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조사만 하다가 우리 이제 이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세성이 붕괴하면서 대형화되고 기관화될 거예요. 이 디파이가. 그러면은 이럴 때 이 디파이 시장에서 다루는 암호화폐들은 주로 뭐일까요? 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RWA,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다양한 자기가 소유한 암호화폐, 크립토, 이 시장이 가장 커질 것이다라고 얘네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전 세계 큰 손들, 로빈훗이나 블랙락 같은 그런 자본들이 이자 금지법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파이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고 있죠. 디파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금융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테나가 그냥 그 자체적으로 USD를 가지고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고 수익형 토큰인 SUSD를 갖고 있고 또 채권을 담보로 한 USD TV를 갖고 있고 이렇게 디파이 생태계 자체를 한 몸에 품어하는 이런 우리 에테나가 이자금지법이 딱 확정되자마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더에이스로 대표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이자금지법이 결정된 다음에 대거 에테나로 돈이 몰려왔습니다. 이자금지법 결정된 다음에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다음에 30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 기관 투자자 자금들이 에테나로 들어오면서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거야. 100억 달러 넘기는데 무슨 1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30일 만에 거의 30일 만에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20억 달러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이자를 많이 준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지니어스법에서 이자금지법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디파이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커지겠구나라고 하는 기관들의 큰손들의 판단을 이끌어냈고요. 그 속에서 이들이 찾아낸 거죠. 디파이 생태계 자체를 품고 있는 암호화폐가 토큰이 있구나. 그게 에테나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시장이 발견하면서 돈이 몰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 디파이 시대의 가장 스마트한 암호화폐고 토큰입니다. 한번 그냥 빵 치고 무대에서 사라질 그런 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왜 에테나가 이렇게 뜰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뜰 수밖에 없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의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